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내에서 20%대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국제적 평가는 이보다 더 처참한 지경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4일 공표한 전세계 22개국 정상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67%의 부정평가를 받았는데요. 긍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진 24%를 기록해 도합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조사 대상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는데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해외에 나간들 안 셀 리가 없는 거죠. 매주 전 세계적인 정치 역학 변화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이 조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정상들의 국정 수행에 관해 일정 표본을 정해 조사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 27일에서 8월 2일 일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정상은 지난주에 이어 인도 모디 총리 75%였고 멕시코의 로페즈 오브라도로 대통령이 65%로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측근 성추행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보수당 대표와 총리직을 모두 내놓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주 꼴찌에서 3단계 뛰어올랐고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함과 친기업 우경화를 지향해 비판받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0%의 부정평가를 받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걸까요? 취임한 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무슨 배짱인 걸까요? 새로 출범하자마자 벌어지기 시작한 권력남용과 권력 사유화는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불과 87일 만에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것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그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한 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극우 성향의 인물 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 권영민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주가 조작 공범을 초대한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가 이들을 초청했는지, 초청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과 막말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지난 5월 안 씨는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안 씨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실에 극우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장의 귀빈석에 윤 대통령의 아버지 뒤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 권영민 씨가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참 이 정도로 뻔뻔할까 싶은 거죠.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초청자 명단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초청자 명단을 7월 15일에 파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취임식 직후 일부 파기했는데 행안부 안에 파일 형태 등으로 남아있는 명단이 있어 7월 15일경 완전히 삭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취임식 참석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인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참석자 명단 유출을 우려한 행안부가 서둘러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명단 삭제로 인해 문제되는 인물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누가 초청을 했는지 밝혀내기 힘들게 됐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삭제됐다고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닌 거죠. 어딘가에는 분명히 복사본이 존재할 텐데요. 뒤가구린이 이런 식으로라도 무마해야 했던 겁니다. 행안부는 자료 보유 기간이 지났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파기를 하는 게 원칙이었다라면서
특정 인물의 초청 논란을 의식한 삭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누가 취임식에 참석했는지 제보만 받아도 금방에 드러날 텐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또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숨기는 게 많다는 건 불법적인 일들이 많은 걸 자인하는 꼴인데요. 그렇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였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유권 해석 자료에서 불리한 내용을 빼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난달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놓고 자문기구다, 아니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을 살펴봐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이 근거로 든 2019년 법제처 유권 해석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출된 4장짜리 자료에는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이 장관 주장대로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원본 자료는 4장이 아닌 전체 12장 분량이었는데요. 나머지 8장 중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찰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민주당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법제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악할 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여러 해석을 담아 자료를 만들었으며 법제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고 결론만 발췌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12장 분량 전체를 다시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실무선에 검토 의견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좌동은 우상민 하는 거죠. 특수관계인 2 장관이 알아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는데요. 불과 87일 만에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민주당은 말로만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고 신속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줄 알았지만 아주 대놓고 버리는 이들의 국정농단이 참사 수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 넙죽 엎드린 곳은 국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가 다 찾아주고 본인도 변명한 허위 이력 의혹은 고발 9달째에 접어들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건희 여사의 임용 취소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줄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실이나 관저공사를 수주하고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다는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추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쏟아지는 몰상식과 불공정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